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훈 교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없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월 13일은 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학교 개교 기념일은 휴강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4월 13일 월요일 보강은 6월 22일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4월 15일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일로 또한 휴강입니다. 이에 대한 보강은 6월 24일 수요일 날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꼭 투표하시어 여러분들의 선거권이 빛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 강의를 복습한 후 금주차에는 습관이란 무엇이고 그러한 습관을 어떻게 좋은 습관으로 길들일 수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1일 주간 생활 기록표를 한번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습관을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여 나의 습관 길들이기 항목 3개를 선정해서 거기에 같이 기록하여 관리하였으면 합니다. 전주에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수압 분석 기법, 수압 분석 절차 및 전략 수립 방법, 목표 설정 프로세스, 시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5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들 5가지 욕구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단계가 구분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먼저 채우려 하며 이 욕구가 만족되면 안전해지려는 욕구,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인 사회적 욕구를 그리고 자기 존중의 욕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욕구인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아 실현 욕구는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나의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업 분석이란 스트렝스의 S, 위크니스의 W, 오퍼튜니티의 O, 트리트의 T의 첫 글자를 따서 수왓 분석이라고 합니다. 수왓 분석이란 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 또는 장점, 약점 또는 단점, 기회와 위험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수압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목표를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철저히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에 따른 강점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약점은 보완하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적절히 잘 배분하여 활동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러한 활동 대안, 목표에 대한 목표 달성 계획에 따른 검증 절차를 거쳐서 네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다섯 번째로 이러한 대안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업 분석의 활동 대안 또는 전략 수립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 한 가지가 SO 전략, 강점을 살려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 ST 전략, 강점을 살려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 WO 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 WT 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 수립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 분석을 통하여 활동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은 변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의 꿈과 중고등학교 때의 꿈과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의 꿈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속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지금 대학생이 되어서는 꿈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꿈을 이루는 단계는 5단계로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꿈을 꾸는 단계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에 따른 달성 계획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매일매일 시간 계획에 따라 실천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그 실천한 내용을 평가하여 자기 자신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리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느냐의 싸움이죠. 즉,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환경과 자신을 통제해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을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고 합니다. 생리적 생활시간, 노동 생활시간, 여가 생활시간. 여러분들의 습관을,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근본주부터는 생리적 생활시간, 공부하는 시간, 여가 시간, 미디어 사용 시간 4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이상으로 지난주에 복습을 마치고 이번 주에는 5주차는 습관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길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습관, 익힐 습, 버릇 관, 익혀진 버릇이라고 풀이됩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말해 주듯이 제2의 천성이라고도 합니다. 즉,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잊고 굳어진 행동 또는 치우쳐서 고치기 어렵게 된 성질, 즉 여러 번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몸에 밴 행동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인 행위, 특정 상황에 대해 자동적으로 행하는 반응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제2의 천성이라고 하여 고치기 힘든 습관들을 어떻게 고쳐 나가는지를 다룬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실천 변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통하여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저자의 생생한 경험과 뇌과학, 심리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집약해서 습관 하나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파트 2, 분명하게 만들어라. 파트 3,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파트 4, 하기 쉽게 만들어라. 파트 5, 만족하게 만들어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크데이트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데이트에서 정리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도록 오늘 소개해드릴 하겠습니다.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인데요. 제임스 클리어 지음, 이한이 옮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란 표지인데요.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습관은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소에 말하는 습관, 평소에 자주 하는 생각 습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이는 태도 습관이나 또 밥 먹는 습관, 돈 쓰는 습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바로 나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무섭죠. 앞에 텔레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는 행동들을 시청자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게 편하고 만족스럽고 멋지게 느껴지시나요? 좀 그런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책이 도와줄 것입니다. 하루 2분씩 100번만 반복하면요.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틔울 수 있는데요. 우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책의 저자에게 생긴 하나의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궤도를 바꿔준 사건이요. 야구 연습 시간에 생기거든요. 야구 선수가 꿈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날 친구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손에서 미끄러뜨리는 바람에요. 이 야구 방망이가 날아가서 저자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얼굴이 박살나고 코가 부서지고 코가 깨지고 두개골 안의 뇌 조직이 흔들려서요.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고요. 두개골 몇 군데가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그 후 재활 치료까지 받고 1년 후에 야구장으로 돌아갔지만요. 2군 선수로 내려가게 되고 2군에서 다시 후보로 밀려나게 됩니다.
절망으로 1년을 보낸 뒤에 3학년이 되었을 때요. 가까스로 1군에 들어갔지만요.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는 거의 뛰지 못합니다. 그래도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상황이 나아진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니까요. 이분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긍정성이 아주 강한 분 같습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나서 2년 후에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는데요. 데니슨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알게 됩니다. 야구팀에서 활동하진 않았기에요. 먼저 인생을 정돈하는 데 집중하는데요. 동기들이 늦은 밤까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을 때요. 이분은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들이고요. 방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정돈했고요. 그런데 이런 작은 습관들을 시작하다 보니까 스스로 인생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찾았고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쌓이니까 수업 태도도 달라져서 1학년 내내 전부 A 학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 학기 한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사소한 습관들을 꾸준히 늘려나가서요. 나중에는 투수진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3학년까지 팀 주장을 맡았고요. 사고가 난 지 6년이 흐른 후 4학년이 되었을 때는요. 데니슨 대학교의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또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장 메달을 수상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매일 조금씩 시도한 아주 작은 일들 때문이라는 건데요.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이라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나가면 정말로 놀랄 만한 결과가 나타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인생은 대개 습관으로 결정되곤 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작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때문인데요. 4가지 행동 변화 법칙을 이용해서 의지력이 없어도 또 의식하지 않고도 습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요.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믿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모습에 자부심을 가질수록 그와 관련된 습관들을 유지하고 싶어진다고 하는데요. 가령 우리가 머리 스타일에 자부심이 있으면요. 그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뭔가와 관련해서 자부심이 생기면 이를 위한 습관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게 되는데요. 진정한 행동 변화는 바로 이 정체성 변화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개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하는데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요.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 사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일을 실행하기는 쉬워서요. 행동과 정체성이 조화를 이루면 더 이상 행동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스스로 그렇다고 믿고 있는 유형의 사람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작동되면 습관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자신을 나는 지시받는 게 끔찍하게 싫어. 나는 잔소리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나는 기계랑 친하지 않아. 나는 수학을 못해.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놓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대개 몇 가지씩은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식으로 습관이 형성되고요. 행동하게 되어서 스스로 피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진짜 이 부분은 저도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으로, 또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그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고 습관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스스로가 독서가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책 읽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정체성은 습관에서 나오고 습관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 정체성은 더욱 강화되어서 성공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서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변화하면 되는 거고요. 책 한쪽을 읽으면서 나는 독서가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정체성을 확립시키면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음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행동 변화 법칙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행동 변화 법칙 4가지가 각 파트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파트 2. 첫 번째 법칙은요, 분명하게 만들어라입니다. 자신만의 습관 점수표를 만들어서요, 일상적인 습관들을 작성하고 각각의 행동들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좋은 습관일까? 나쁜 습관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일까? 이렇게요. 그리고 항목 옆에다가 는, 또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로 표시를 해두고 고치고 싶은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어떤 습관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면요. 이 행동은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가? 이 습관은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쌓아나가는 한 표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파트 3에서는요, 2번째 법칙, 매력적으로 만들어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회가 매력적일수록 습관이 형성되기 쉽다는데요. 보상에 대한 예측이 커질수록 행동하게 만들고요. 어떤 행위가 인정, 존경, 칭찬을 가져다 주면 우리는 그 행위에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파트 4에서는요, 3번째 법칙인 하기 쉽게 만들어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2분 규칙을 사용하는데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그 일을 2분 이하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 하는 결심은 한 페이지를 읽어야지 이렇게 쉽게 바꾸고요. 오늘 요가를 해야지 이런 계획은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바꾸는 거죠.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한 것으로 바꿔서 아주 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요령입니다. 습관은 몇 초 안에 완전히 형성되어 이후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먼저 2분 규칙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트 5에서는요, 4번째 법칙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보상 정책을 만드는 것인데요. 우선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요. 통장에 유럽 여행 갈 돈, 아니면 싱크대 바꿀 돈, 이렇게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무엇을 사려다가 구매를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통장에 저금하는 거죠. 커피 한 잔 마시려다가 안 마셨으면 저금하고 또 다른 것에 아꼈으면 그만큼 저금을 해서요. 돈을 절약하고 있는 만큼 나의 저축액이 늘어나는구나 이걸 즉시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보상받는 만족을 느끼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4개의 법칙을 이용해서 100번만 반복하면 좋은 습관을 들일 수가 있는데요. 습관을 들이느냐, 많으냐의 차이는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요, 횟수에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보다는요, 매일 5분씩 하는 게요, 습관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횟수가 쌓여서 100번이 되면요, 의식하지 않고도 자동 행동으로 옮겨간다고 하니까요, 하루 5분, 아니 2분 시간을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현재 나 자신이 가진 가치와 원칙과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고요. 좋은 습관 만들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다루지 못한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책도 꼭 한번 앞에서 보신 동영상을 정리해 보면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대하여 4가지 행동 변화 법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분명히 하라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한다를 구체적으로 적거나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를 평가하는 습관 점수표를 만드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행동 변화 법칙으로는 매력적으로 하라입니다. 하고 싶은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행위가 나를 칭찬하게 하고 나를 존경받게 할 것인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타인이 매력을 느끼고 본인도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하기 쉽게 만들어라입니다. 즉, 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는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라는, 거기에 2분 규칙으로 습관을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행동 규칙은 만족하게 만들어라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만족하였다면 자신에게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즉, 보상 통장을 만들어서 어떤 비용을 아꼈을 때 거기에 적금을 하여 향후 여러분들이 보상용으로 아니면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그런 보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 3개를 선정해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과 병행하여 뭘 해도 잘하는 사람들의 3가지 습관을 실천해 나가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어떤 문제나 고민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자주 조언을 구하라입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 친구 또는 멘토들에게 아주 작은 문제점이라도 자주 조언을 구하여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독서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서를 통하여 간접 경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독서는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아주 좋은 습관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는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배운 것을 메모하고 그때그때 자기의 생각을 메모함으로써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두뇌는 3가지 이상을 기억할 경우에 까먹는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까먹지 않는 방법은 바로 메모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실천을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티븐 기즈가 쓴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있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하여는 작게, 사소하게, 가볍게 시작하라입니다. 즉, 지킬 수 없는 위대한 목표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2012년 12월에 작성한 8,9표기 1의 도전이란 글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스티븐 기즈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와 같은 자기개발 습관 만들기에 관한 통념을 거부하며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알맞고 실천 가능한 습관 전략으로 작은 습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작게, 사소하게, 가볍게 시작하라는 것이 스티븐 기즈의 습관화 전략입니다. 2017년 닐슨 코리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대별 미디어 이용 시간의 유형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TV를 6시간 이상 시청하는 반면 Z세대인 여러분들은 모바일을 가지고 즐기는 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Z세대가 여가 시간에 하는 일 중에서 비디오를 감상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주의 과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면을 하고 있고 얼마나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주의 과제입니다. 주간 생활 기록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시간 단위로 매일매일 생활 기록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였는지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3가지 항목을 작성하고 그거에 따른 실천 여부를 OX로 표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양식의 3가지를 작성하여 오늘부터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1일 생활 기록표 작성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습관 리스트 3개를 적고 매일매일 실행 여부를 OX로 체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수면 시간, 공부 시간, 미디어 이용 시간, 취미 활동 시간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또 전날 저녁 잠들기 전에 그 다음날의 계획을 작성해 보고 그날의 일일 생활 습관을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작성 사례는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작성 예제입니다. 습관 리스트란에 여러분들이
기르고자 하는 습관 리스트 3개를 작성 후 매일매일 실천 여부를 OX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 일과 계획을 전날 취침하기 전에 작성한 후 그 다음날 실행 여부를 매일매일 기록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취침 전 다음날 계획과 같이 하루 일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몇 시간을 수면을 했고 몇 시간을 공부를 했고 몇 시간을 여가 시간에 독서나 취미 활동을 했는지, 또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미디어는 TV,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 여러분들의 선거권 잘 행사하시기 바라면서 비대면 수업이 4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5월 초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충실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와주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 어려움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